하둘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이럴입니다. 김성동 교수님자 제5판 형법평론 제2회독 366페이지에 로마트 3번 형법 제10조 제1항의 책임능력의 요건 시작하겠습니다. 사마이럴TV 절차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형법 제10조 1항은 책임능력의 요건으로 동그라미 2번 행위자에게 심신장애 사유가 있어야 하고 동그라미 2번에 심신장애가 원인이 되어 사물변경 능력이 결여되어 있거나 의사결정 능력이 결여되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번의 심신장애의 존재. 형법에서 심신장애란 정신적인 장애를 가리키는 용어로서 신체적 장애를 제외한 비정상적인 심리상태를 의미한다.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기타 중대한 정신이상 상태가 여기에 해당한다. 정신병에는 정신분열증과 조울증 등 원인되는 내인성 정신병과 진행성 뇌연화증, 뇌손상 혹은 간질이 원인되는 외인성 정신병, 그리고 강박증 등이 원인되는 심인성 정신병이 있다. 정신박약은 백치, 치매 등과 같은 지능박약을 의미한다. 심한 의식장애는 실신, 마취, 혼수상태, 깊은 최면상태, 극도의 피로, 극도의 격정상태, 명정상태가 원인이 되어 자기의식과 외계의식 사이에 정상적인 연관이 단절된 상태를 말하고 기타 중대한 정신이상 상태란 심한 논도제, 중한 충동장애 및 기타 중한 정신신경증 상태에 빠진 경우를 말한다. 충동조절 장애와 같이 성격적 결함도 심신장애에 해당하는가가 문제된다. 원칙적으로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현상은 정상인에게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이고 그러한 성격적 결함을 가진 자가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는 것은 기대될 수 있다. 따라서 충동조절 장애나 성격적 결함은 그 자체만으로 심신장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충동조절 장애로 인한 행위라도 그 원인이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이나 충동조절 장애의 정도가 매우 심각하여 행위자를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 또는 다른 심신장애 사유와 경합된 경우에는 심신장애 사유로 인한 행위로 보아야 한다. 367페이지 충동조절 장애 및 성격적 결함에 관한 판례사안 대법원은 동그라미 1번에 생리기간 중에 심각한 충동조절 장애에 빠져 절도범행을 저지른 경우 그 이상으로 사물을 변별할 수 있는 능력을 장애를 가져오는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이 도벽의 원인이라거나 혹은 도벽의 원인이 충동조절 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보고 있고 동그라미 2번에 성적인 측면에서의 성격적 결함으로서 인하여 나타나는 소화기우증의 경우도 그 증상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이 있는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거나 다른 심신장애 사유와 경합된 경우 등에 심신장애를 인정할 이유가 있다고 한다. 이번에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결정 능력의 결여 난가로 1번에 사물 변별 능력이란 시비, 선악을 구별할 능력, 사물에 대한 합리적 판단력 등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행위자의 직접 능력의 정도를 일컫는다. 이를 형법적 관점에서 보면 행위자가 장애에게는 실질적으로 불법하다고 통찰할 수 있는 심리적 상태를 의미한다. 전통적으로 사용해온 용어에 따르면 위법성의 인식 능력 혹은 불법 통찰 능력 내지 불법 인식 능력 등은 여기에 해당한다. 사물 변별 능력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인식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지 외부의 사물에 대한 지각 능력이라는 의미의 인식 능력 또는 기억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행위자가 행위 당시 공격 객체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고 어떤 범행 도구를 사용하였는지 수상하게 기억하고 있더라도
무조건 사물 변별 능력이 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사물에 대한 지각적 인식과 기억은 행위자의 고의를 인정하는 단서로 될 뿐이며 사물 변별 능력이란 이와는 별개로 행위의 성과 악, 옳고 그름 등과 관련된 사회적 의미에 대한 판단 능력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사물 변별 능력과 기억 능력의 구별. 대법원도 사물 변별 능력과 기억 능력을 분명하게 구별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범행 당시 정신분열증으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던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다는 명확한 인식이 있었고 범행의 경위를 소상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하여 범행 당시 사물의 변별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결여된 정도가 아니라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 364페이지 이라고 하거나 반대로 범행을 기억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한다. 양가로 이번에 의사결정 능력. 의사결정 능력은 행위자가 사물 변별 능력이라는 지적 능력에 맞게 자신의 행위의사를 결정할 의시적 능력을 의미한다. 행위자가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서 이러한 인격에 따라 위법한 행위를 억제하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말하므로 이를 조종 능력 또는 행위 통제 능력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의사결정 능력의 유무 판단에 앞서 사물 변별 능력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 왜냐하면 의사결정 능력은 행위자가 현실적으로 사물을 변별하였거나 즉 현실적으로 위법성을 인식하였거나 변별할 가능성이 있었던 경우에 비로소 문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행위자가 사물 변별 능력을 충분하게 갖추고 있으나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경우라 행위자가 문제되는 경우로 나아가는 의사를 억제하고 그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반대 방향의 통제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예컨대 만취한 자가 자신도 모르게 상대방을 향하여 주먹을 날리는 경우가 행위 통제 능력이 결여된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한다. 삼 번에 책임 무능력의 판단 방법. 양가로 1번에 책임 무능력의 생물학적 요소와 심리학적 요소.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책임 무능력의 두 가지 요건 가운데 심신장애 요소는 생물학적 요소이고 사물 변명 능력 또는 의사결정 능력은 심리학적 요소라고 파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형법은 이러한 두 가지 요소를 혼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책임 능력의 생물학적 요소인 정신병과 같은 심신장애의 여부에 관한 판단은 현대의 정신의학적 지식, 즉 정신병학과 심리학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다. 따라서 심리학적 기초자료는 심신장애라는 요소의 판단에도 중요한 영향을 369페이지 이치는 동시에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결정 능력과 같은 요소의 판단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해야 할 것이다. 양가로 2번에 규범적 책임 개념과 책임 능력에 대한 평가. 책임 무능력 여부를 평가함에 있어서 심신장애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생물학적 기초자료나 심리학적 기초자료를 참고해야 한다.
이때 생물학적 기초자료나 심리학적 기초자료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 감정을 통하여 확보되어야 한다. 판사는 이러한 행위자가 정신분열증 환자이거나 명정자 혹은 간질병자라는 전문감정인의 감정요소에 따라 행위자에게 심신장애가 있음을 확인한다. 다음으로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사물 결정 능력은 행위자의 심리학적 요소를 통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참고하겠습니다. 밑줄. 여기서 생물학적 기초자료나 심리학적 기초자료를 통해 확인된 심신장애가 행위자의 심리학적 측면에서의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의 결여로 이어졌는가를 검토하는 과정을 갖는다. 법 적용자인 판사는 행위자의 책임 능력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림에 있어 의학적 혹은 심리학적 감정 결정이 부속되지 않고 스스로 행위자의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결정 능력에 대한 규범적 판단을 한다. 이 과정에서 심신장애가 확인되더라도 행위자에게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결정 능력이 결여되어 있지 않다는 판사의 독자적인 평가가 내려지는 예가 많다. 이 경우 판사는 감정 결과를 중요한 참고자료로 삼으면서도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결정 능력의 유무에 관한 판단 여부를 경험치에 비추어 독자적으로 그리고 형벌 부과의 방법으로 행위자에 대한 비난을 가할 수 있는지에 대해 규범적인 평가를 한다. 규범적 책임 개념. 따라서 이와 같은 의미의 규범적 판단은 370페이지 법관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다. 책임 무능력을 인정한 사례 보겠습니다. 대법원은 동그라미 1번에 우울증, 알코올 중독증 등 정신질환으로 여러 차례 입원 치료를 받아온 적이 있는 자가 태어나고 3개월이 경과한 후에 우울한 기분을 느껴 밤새도록 많은 양의 술을 마시고 술이 완전히 깨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람을 찔러 사망케 한 경우 동그라미 2번에 정신상태가 정상이 아니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도 전후가 전혀 일치되어 있지 않고 정상인으로서는 하기 어려운 종잡을 수 없는 모순된 내용을 가지고 타인에 대해 무고행위를 한 경우 동그라미 3번 정신신경증을 앓고 있으면서 자신도 모르게 목적 없이 가출하고 집을 찾아오지도 못하며 겨울에는 심한 동상 때문에 거리에 쓰러져 있어 파출소에서 보호하다가 가족에게 인계된 것만 해도 수차례였던 자가 가출하여 방황하던 중 동상을 입은 상태에서 타인의 봉고차 안에 들어가 있다가 절도죄로 기소된 경우 동그라미 4번 10여 년 전부터 만성형 정신분열증 질환을 앓아왔고 그동안에 각종 정신질환, 정신병원 및 정신요양원 등의 치료시설을 장기간 수용되어 치료를 받아온 자가 정신분열증에 따른 망상의 지배로 말미암아 아무런 관계도 없는 생면부지의 행인들을 이유 없이 도끼로 내리쳐 상해를 입힌 경우 책임능력 동그라미 5번 범행 당시 정신분열증,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던 피해자가 살해할 만한 다른 동기가 전혀 없고 다른 피해자를 사탄이라고 생각하고 피해자를 죽여야만 피고인 자신이 천당에 갈 수 있다고 믿어 살해하게 이른 경우 등에 대한 행위자를 책임무능력자로 판단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10조의 책임능력 요건 지금 이렇게 설명했고요. 이대로 딱 요만큼만 시험에 나오고요. 예,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여기까지 한 거 올려두고 또 다음 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